속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 집적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즉 이번 3월 3일에 정책자금 신청하실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영향이 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결국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문을 보면서 정책자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신청할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문을 보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시면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아는 거죠? 자,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한다라는 건데, 직접대출로 전환한다, 간이심사 도입한다, 대출 제한 예외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3월 3일부터, 이게 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직접대출 내용입니다. 그죠? 3월 3일부터 제가 어제 다 설명이 드렸어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그죠?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자금이 이거였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 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은 대리대출이었는데 변경은 직접대출로 한다. 서류심사 간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그러면 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분들이 대리대출이었는데 대리대출 보증서 받아야 되고 신용도 심사 보잖아요. 근데 직접대출은 아시겠지만은 공단에서 직접하니까 훨씬 더 좋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공문 보면.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공문이 저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요, 원래 직접대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는 게 일시적 경외로 자금이고 직접대출이죠. 그 다음에 이거 2월입니다. 2월. 오늘 발표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공문.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하여 2025년 3월 이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대출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직접대출로 해주겠다. 아니, 이미 포함되어 계셨는데? 대리대출이나 직접대출에 이미 두 공문에 홈플러스 점포 입점해서 이게 있습니다. 직접대출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오늘 와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데 마치 뭔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2월 거예요, 2월 거. 이미 발표된 거. 이미 포함되어 계셨습니다.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해서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왜 공문에, 오늘 나온 공문에는 기존에는 대리대출이었고 변경은 직접대출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미 직접대출에 포함되어 계셨는데 왜 그랬을까를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번 조치는 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원래가 직접대출에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왜 했을까 보면은 이 간담회 때 뭔가 얘기하려고 그냥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건가?
아니면은 전혀 모르고 계셨나? 원래 포함되셨는데 원래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뭔가 모르고 계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니까 예외를 두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긴급경영 안전자금 거기에 예외 조항에 누가 있다고 했죠? 체납이 있어요. 체납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분들은 관계없이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공문에 보면은요, 오늘 나온 공문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적대출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그죠? 지원되지만, 그리고 이게 잘못됐어요, 이 공문이. 원칙적으로 집적대출이 아니죠.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만 1억 400만원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이걸 쓰신 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자금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은 집적대출은 이게 아니라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명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매출 1억 4만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력 또는 7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지원되지만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 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집적대출 대상에 포함됐으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지원되지만까지는 보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조건과 업력 7년 미만 조건을 안 본다는 얘기인지 이거를 예외 조항으로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집적대출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에게 두 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적대출 대상에 포함했으며 그러니까 이걸 안 본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는 진짜 이 해석이 안 돼서 그럽니다. 만약에 이 원칙을 예외 조항으로 둔다 그러면 이거는요 집적대출 그러니까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의 대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조항 때문에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400만원 미만과 7년 미만 요 조건 때문에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 7천만원 요 정책자금 신청 못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예외를 둔다라는 거는 이 원칙을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이 원칙을 깰 수 없으니 그렇다고 그냥 문장을 남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뭔가 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말을 약간 꼬아놓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문장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칙적으로 집적대출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 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집적대출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짜 저는 그러니까 3월달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 공문이 나와봐야 이제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명확해질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대리대출에서 집적대출로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냥 얘기를 그냥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대원칙에 예외 조항을 둔 건지 그거는 3월달 일시적 경영외로 자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원칙을 만약에 예외 조항에 두면은 정책자금 적어도 긴급경영 안전자금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 힘드시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MBK 파트너스가
예? 그렇게 경영을 해갖고 나의 삶의 일터를 완전히 망가뜨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분들 진짜 당황스러워요 지금.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정부가 나서서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가 민간인데 민간에서 경영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또 세금 써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분 너무 힘드신 분들인데 외면할 수도 없고, 진짜 정부도 애매할 거예요 지금. 근데 간담회를 했으면 뭔가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발표된 집적대출에 포함되신 분들한테 집적대출을 포함시키겠다 얘기하면 그게 뭐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예. 이미 집적대출 거기 예외조항에 포함되신 분들한테 집적대출로 넣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집적대출에 간이심사라든지 엄청난 예외조항을 두는 건지, 그러면 또 다른 소상공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대원칙이 무너지는 거고. 이게 진짜 오늘 공문이,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좀 의견을 구한다. 3월 긴급경영안전자금 빨리 공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의 공문이 빨리 나와서 이게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에 지금 하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기다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게 엄청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간이심사가 어떤 간이심사인지, 대출 제한 예외 적용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조금 빨리 좀 3월달 공문을 발표해 주시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분도 명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분들을 안 도와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황당하고 지금 앞날이 캄캄하실 겁니다. 진짜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러면 뭔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아까 이 문장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정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문장이 뭐 명확하게 뭐를 한다는 건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3월 공문이 나와주기를 보고, 제가 만약에 3월 공문이 나오자마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그리고 공문 끝에 집적대출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3월 3일 10시부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3월 3일 10시부터 들어가요. 일시적 경로자금. 자,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이때부터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오해 말아 주십시오. 이분들이 집적대출을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가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오해 말아주시고, 원래부터가 집적대출에 이제는 예외 조항에 들어가 계셨고, 다만 다른 예외 조항에 더 추가가 되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 이제 3월 좀 공문이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집적대출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지 3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소상공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문을 저렇게 발표하면 과거 같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때도 이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거든요. 잘못 발표된 건 잘 알아요, 제가. 뭐가 이상하다, 저거 좀 아닌데 라고 다 팩트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공문 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가볍게 보지 말아달라. 확실히 발표해라 이거죠. 소상공인을 확실히 도와주라. 도와줄 건 제대로 도와주자. 얼렁뚱땅 하지 말고. 왜? 적어도 여정 채널이
눈을 시퍼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또 공무원분들도 또 긴장도 하고요. 아, 이게 어설프게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러면 그분들도 팩트체크 할 거고. 이거는 팩트체크 해보면,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었으면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원래 집적대출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건데 확인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은 뭔가 정말 다른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뭐 3월 공문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소상공인의 권리와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항상 이 채널을 통해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정말로 아시겠지만 증시는 6,000피가 넘어가지만 지금 실물경제나 아니면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핏줄이라고 얘기하는 소상공인분들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거리도 너무 한산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게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오늘 조금 제가 조목조목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우리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대변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여정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요. 팩트 기반으로, 공문 기반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팩트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